북한은 최근 무수단에 이어 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사대를 배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북한의 도발은 그 강도를 더 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군도 유, 해, 공군에 걸쳐 만만치 않은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다. 아직 전략탄도탄을 보유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당한 수준의 전술 미사일을 보유한 우리는 유사시 북한에 대해 결정적 반격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은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1. 현무 E/2B 미국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참고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내 개발 탄도탄 현무 미사일은 사정거리 180km 수준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었다. 괜찮은 능력의 전술탄도탄이었으나 아무래도 짧은 사정거리가 문제였다. 따라서 한국군은 사거리가 300km급으로 업그레이드된 현무이를 개발하게 된다. 이전의 현무 미사일보다 위력과 신뢰성, 사거리가 대폭 강화되었다. 다만 전략 시스템인 만큼 실제 미사일 사거리와 능력 등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하지만 단순화되고 신속해진 지휘발사 체계 INS와 GPS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항법 장치로 인해 명중오차, 반응 시간 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현무이는 캐니스터에 수납된 채 발사 차량이 직접 싣는 방식이다. 이는 평시 미사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최소 10년 이상은 별다른 정비 없이도 보관이 가능한 방식이므로 정비에 매우 유리한 요소이다. 현무이비는 사거리가 500km로 연장된 모델이다. 탄두 역시 1톤으로 기존 500kg에서 늘었다. 현무이 전술탄도 미사일 북한의 노동계열 미사일에 비해 월등한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 2. 현무3 우리 군은 현무 E/2B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사정거리 300에서 500km의 전술탄도 미사일을 확보했지만 이 미사일들 역시 북한의 부여 군사기지를 사정권 안에 두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무3로 명명된 토마호크급의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고 있다. 현무3은 그동안 AEC까지 개량이 거듭되었으며 최종 개량형인 현무3C는 1500km의 사정거리를 갖고 있다. 1500km의 사정거리를 갖는 순항 미사일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등 4개국만이 보유하고 있다. 제트 엔진을 쓰는 한계로 속도는 마하 1.2로 다소 아쉽지만 정밀성이 우수하여 목표물의 1에서 2m의 오차를 갖고 있어 미국의 토마호크에 필적하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무3 순항 미사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서 토마호크에 버금가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3. ATACMS M39 아미 택티컬 미설 시스템 미국이 개발한 전술탄도 미사일이다. 한국 육군은 사정거리 300km급의 현무이가 있었지만 다량의 ATACMS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이는 북한의 갱도 포병에 대한 대화력전 전력을 구축하고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에 대해 가능한 빠른 반응 속도로 반격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 중국이나 북한의 전술 탄도미사일의 경우 30분 내외의 발사 소요시간이 필요한데 반해 M270MLRS에서 발사하는 ATACMS의 발사에는 3에서 5분이 소요될 뿐이다. 따라서 적이 이동하는 기계화 부대 및 전술탄도미사일에 대한 리얼타임 공격이 가능함은 물론 고기동 차량인 MLRS에 탑재되므로 기동성, 안정성 등과 같은 전술 운용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초의 ATACMS는 사정거리 165km가량이었으나 개량이 되면서 블라크 4A 버전에 이르러서는 300km에 달한다. 블라크 4A의 사정거리는 북으로는 평양을 넘어 북한 중부지방 전체를 사정권으로 두고 남으로는 대마도를 넘어 후쿠오카까지 도달하는 거리다. 기동성,
안정성 등과 같은 전술 운용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ATACMS. 4. 메티스-M. 한국군은 불곰 사업을 통해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을 도입하였다. 도입의 목적은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확보와 함께 중거리 미사일의 국내 개발을 위한 데이터 축적 목적이 강했다. 운용 방식은 기본적으로 서유럽의 밀란 대전차 미사일이나 토와 동등한 반자동 유도 방식으로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에는 사수가 목표에 대한 조준을 유지하면 미사일이 자동으로 목표에 명중하게 된다.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토와는 달리 메티스-M은 사수가 완전히 은폐한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생존성이 높고 관통력도 우수해 현재 우리 육군에서 매우 우수한 대전차 병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IPN-86V1 연령상 장비를 이용해 야간 사격이 가능하다. 이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메티스-M은 주야간은 물론 악천후에서도 2500m에서 목표의 유물을 포착할 수 있고 2000에서 1500m에서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어 대전차 능력이 더욱 상승되었다.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러시아제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 사수의 은폐성이 아주 훌륭한 대전차 무기이다. 5. 스파이크 NLOS.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의 수출명인 스파이크 NLOS는 스파이크 미사일 시리즈 중 가장 긴 25km의 사정거리를 보유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북한의 해안부대에 대한 정밀 타격을 위해 도입되어 현재 해병대가 운용 중에 있다. 지상의 발사 차량뿐만 아니라 도입이 결정된 AW159 와일드캣 헬기에서도 운용하게 된다. 스파이크 미사일은 전자광학 영상 추적기와 적외선 추적기를 모두 탑재하고 있어 주야간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발사 후 망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또한 발사, 관측 및 업데이트 모드가 있기 때문에 장거리의 이동 표적에 대해서도 정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해병대의 스파이크 NLOS 미사일. 사정거리가 25km로 북한 해안포 및 공기 부양 상륙정을 정확히 격파할 수 있다. 6. 천마. 프랑스의 쿠로탈 NG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된 자주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다. 적 항공기를 20km 밖에서부터 탐지가 가능하고 15km에서부터 추적을 시작해 9km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추적 레이더는 목표가 산이나 건물 뒤로 사라진다고 해도 그때까지의 추적 정보를 바탕으로 표적의 이동 방향을 예측, 표적이 나타날 방향에 미리 추적용 레이더 빔을 발사해 표적을 찾는 표적 추적 예측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탄두는 국내 개발된 파편 집중형 성형 파편 탄두 기술과 함께 압축 성형 폭약 기술을 사용하므로 강력한 폭발력으로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 단발 격추 확률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일단 사정권 내의 적기가, 그것도 북한의 저열한 성능의 항공기가 걸려들 경우 거의 확실하게 격추가 가능하다. 천마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야전 방공 시스템으로서 매우 우수한 체계이다. 7. KEPD-350K 토러스. 독일과 스페인이 운용 중인 공대지 순항 미사일.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F-15K에 탑재되고 있다. 토러스 미사일은 GPS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중적인 항법 장치를 통해 정밀하게 목표물을 찾아갈 수 있으며 이른바 메피스토라고 불리는 탄두는 여타 순항 미사일에 비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메피스토 탄두의 건물 등의 표적의 건축 정보를 바탕으로 토러스가 기폭해야 하는 층을 미리 입력하면 메피스토 탄두의 디지털 신관이 이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탄두가 통과한 층을 카운트해 계획된 층에 도달하면 기폭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복잡한 도심이나 주요 전략 건물의 타격에 매우 유용하며 이른바 참수작전에 특화된 미사일이라 할 수 있다. 토러스 순항 미사일은 우리에게 다양한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을 제공해준다. 8. AGM-RGM-84 하푼.
미국이 개발한 대함미사일로 공대함 버전은 AGM-84, 함대함 버전은 RGM-84로 불린다. 웨이포인트 기능과 시스키밍 능력도 갖추고 있다. 적함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해 착탄전에 솟아올라 내리꽂는 합업 방식으로 명중한다. 의외로 대한민국 해군은 1977년부터 하푼을 도입하였다. 미 해군이 실질적으로 하푼 운용을 시작한 것은 1977년부터이다. 놀랍게도 미국 해군과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이다. 여기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는데 일본의 얄팍한 방해 공작을 극복하고 오히려 최고의 결과물을 얻은 예로 평가되고 있는 한국의 하푼 도입 사례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그동안 하푼은 강력한 대함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해군 및 공군의 든든한 무기체계였으나 이제는 좀 구식이 된 느낌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인도 등이 암속 순항 미사일의 후계로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마저도 이제는 하푼이 시대에 뒤처진 물건임을 인지하고 초장거리 고위력 미사일인 LRASM과 중장거리 초음속 미사일인 SM-6 대함 버전으로 점차 하푼을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하푼 대함 미사일은 다소 구식이 된 느낌이 있으나 여전히 유효한 대함 타격 수단이다. 9. SSM-700K 해성. 한국형 대함미사일인 해성은 국내에서 개발된 마이크로웨이브 레이더 기술과 터보제트 엔진이 적용된 대함미사일이다. 그 성능은 미국의 하푼 블라크 1D에 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약 150km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어 북한의 수상함들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제압 효과가 있다. 해성은 표적 돌입 시 가격한 회피기동을 하며 돌입을 할 수 있고 특히 시스키밍 능력, 팝업 능력, 재공격 능력 등 현대전에서 대함미사일이 갖춰야 할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우수한 대함미사일이다. 해성 대함미사일은 우수한 대함미사일이긴 하나 향후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10. SM-2 스탠더드. 우리의 이순신급 구축함과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함대공 미사일이다. 특히 사거리 167km급 SM-2MR 블라크 3A 장거리 대공 미사일 및 여기에 적외선 센서를 추가해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인 블라크 3B 미사일을 운용하는 세종대왕급은 이지스 시스템을 바탕으로 완벽한 광역방공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약 80세를 운용할 수 있다. SM-2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다층망 방공 시스템 중 하나에 속해 있으며 차후 성능이 개량된 사거리 240km급의 SM-6 장거리 대공 미사일로 대체될 예정이다.